That something 두 번째 이야기. 두려움을 떨치고 변화를 갈망하라. 도시를 뒤엎고 있던 검은 구름 사이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며 거리 곳곳에 잠들어 있는 냉기를 벗겨냈다. 피터는 쓰고 있던 너덜너덜한 모자를 벗어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버렸다. 하늘을 가리고 있던 검은 구름과 함께 피터의 낡은 모자도 거의 하늘에서 그쳐졌다. 피터는 허리를 꼿꼿하게 편 후 또박또박 구름을 떼어 놓았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자 마음속 무거운 구름마저 그치는 것 같았다. 그때 작은 체구의 소년이 피터의 곁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소년은 꽤 많은 짐꾸러미들을 들고 언덕길을 몇 걸음 오르더니 이내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지고 있는 불행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 누구를 도울 힘 따위는 없다고 여겼을 그가 선뜻 소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좀 들어줄까? 그러자 소년이 반가운 얼굴로 들고 있던 짐을 절반쯤 들어서 피터에게 건넨다. 소년의 이마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고맙습니다. 피터는 자신에게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 소년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름을 물어보았다. 소년은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이름은 바비예요. 아저씨는요? 난 피터란다. 소년은 생각에 잠겨 말없이 걸음을 떼었다. 두 사람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갑자기 소년이 키와란 목소리로 외쳤다. 와, 무지개다! 피터는 소년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멀리 산자락 위로 선명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소년은 곧 노래로도 부를 듯 무지개를 향해 깡충깡충 뛰었다. 피터 아저씨, 내일은 틀림없이 날씨가 맑을 거예요. 그렇죠? 피터도 무지개를 쳐다보며 힘주어 대답했다. 그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피터는 바비가 사라진 매장 뒤편으로 걸어들어가 한창 작업 중인 창고 안을 기웃거렸다. 중년의 한 남자가 피터를 발견하고는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피터는 어깨를 펴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대답했다. 일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서류가 끼워진 보드를 들여다보면서 다시 물었다. 소속이 어딘가요? 누가 당신을 보냈죠? 피터는 잠시 대답할 말을 생각하며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급히 남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피터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수신을 남기고 건물 안으로 달려갔다. 창고 안에는 배송할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몇 명의 사람들이 분주히 물건을 상자에 담아 포장하고 있었다. 한쪽 벽에 작업자들이 벗어놓은 외투가 나란히 걸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피터는 낡은 코트를 벗어 빈자리에 걸어놓고 작업대 앞으로 다가가 포장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옆 사람 보고 따라 하느라 서툴렀지만 30분 지나자 점차 일이 손에 익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상품들 때문에 급한 용무조차 볼 수 없었던 작업자들이 하나씩 허리를 펴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그렇지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더니 그동안 숨 쉴 새도 없었는데 이제야 사람을 보충해 주었군. 피터는 허기진 몸으로 작업을 하느라 눈앞이 어찔어찔했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어느 때보다 명료했고 기운은 날아갈 것 같았다. 잠시 후 입구에서 만났던 남자가 허둥지둥 돌아와 피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하도 정신없어 바빠서 기다리라고 했던 당신의 존재를 잊고 있었군요. 이 포장실에 임시로 채용된 사람인가요? 피터는 작업을 계속하며 대답했다. 예, 피터 앤드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자는 작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모르려다가 그만두고 서류보드에 펜으로 몇 자 기저귀더니 자리를 떠났다. 작업은 곧 종료되었다. 피터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 주임의 책상 앞에 줄을 섰다. 사람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호표를 내고 작업 시간을 체크한 다음 일당을 받았다. 피터는 작업 반장에게 번호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작업 반장은 처음 피터가 작업실에 들어섰을 때 만났던 남자였다. 그는 두말할 것 없이 피터에게 번호표를 떼어주었다. 피터에겐 시간분의 시급이 지급되었다.
돈을 받아든 피터의 손은 기쁨으로 떨렸다. 피터가 코트를 입고 안주머니에 있는 돈을 매만지고 있을 때 낮에 만났던 바비가 다가왔다. 바비는 의아한 표정으로 피터에게 물었다. 어떻게 여기서 일자리 구했어요? 피터는 빙그레 웃으며 바비의 어깨를 툭 쳤다. 실은 너를 만났을 때부터 여기에 내 일자리가 정해져 있었단다. 바비는 호기심에 찬 눈빛을 보이며 다시 물었다. 누가 아저씨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나요? 피터는 소년의 어깨를 팔을 두르고 백화점을 나서며 말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신념 그리고 그 무엇이 그렇게 했단다. 바비가 깡충 뛰어오르며 피터의 옆구리를 어깨로 치받았다. 에이, 날 놀리는 거죠? 오늘 아침만 해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피터가 조용히 웃었다. 그는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바비, 하늘의 별이 총총히 떠있는 거 보이니? 하나도 안 보이는걸요? 하지만 별은 있잖아. 네온 불빛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란다. 바비는 피터의 말들이 이해되지 않는 눈치였다. 해가 지면 잠자리를 구하는 일 때문에 고민하던 날들이 떠올랐다. 매일 절망에 절망을 덧대며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누더진 거리가 두렵지 않았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피터는 항상 바비 가족과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가 피터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앤더슨 부인의 음식 솜씨도 일품이었지만 왠지 모를 평안함이 피터를 매일 저녁 그의 고향으로 데려다 주었다. 식사를 하고 있으면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피터 아저씨 벌써 승진하셨어요? 이제 포장 일은 안 하는 거죠? 피터는 빙그레 웃으며 바비의 질문에 대답했다. 승진한 건 아니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거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번에도 그 무엇이 그렇게 했나요? 피터는 진지한 눈으로 바비를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예전엔 나는 편협한 시선으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하고 새로운 것에 부딪히기를 두려워했었단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도 말이지. 그 때문에 불행이 입을 벌리고 다가와 나를 삼켜버렸지. 한 곳에서만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힘을 기르지 않는 물고기는 남보다 빨리 천적에 먹혀버리는 법이란다. 두려움에 떠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지. 나는 불행이 다가오는 것도 보지 못했어. 내겐 그것을 피할 힘도 능력도 있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한 탓에 속수무책으로 불행에게 먹히고 말았지. 그 무엇은 내가 가진 능력을 모두 꺼내라고 일깨우고 있단다. 내 능력을 모두 꺼내려면 몸도 정신도 끝없이 움직여야 해. 벌써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2가지를 찾아냈다고. 얼마나 더 찾아낼 건데요? 피터의 말이 마치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같다는 표정을 지으며 바비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바비의 물음에 피터는 어깨만 으쓱해 보였다. 그는 말없이 접시에 남은 음식들을 모두 비운 다음 설거지를 돕기 위해 자리에 일어났다.